안녕하세요. 가상화재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상자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가상자산을 이해하려면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구조와 거래 과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달러와 엔화 같은 기존 법화를 대신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만들어진 가상자산으로서 분산된 신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분산된 합의라는 비트코인 메커니즘에 의해 신뢰를 얻고 승인을 받은 후 트랜잭션 전부가 담긴 분산 장부인 블록체인에 최종적으로 기록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자는 오늘 비트코인을 보니까 2,800만 원이더라고요. 2만 달러를 넘어서 다시 뭐 또 사야 되냐 마냐 되냐 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죠. 생성 원리, 비트코인이 일명 채굴 마이닝이죠.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서 누군가 채굴자가 될 수 있고, 채굴자들은 누군가가 발생인 거래, 트랜잭션들에 대해 검증하고 코인베이스 명목의 비트코인을 보상받는다. 이러한 채굴 과정이 화폐 발생 및 어음 결제라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대체한다. 비트코인 이전 과정, 비트코인의 취득은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이미 생성된 비트코인을 자산 거래소에서 교환하거나 거래 내지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미 생성된 비트코인이 거래로 이전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가 B에게 1비트코인, BTC를 이전하는 과정. A에게 비트코인을 받기 위한 비트코인 주소를 제공하고요. 본인 가상지갑에서 송금액과 거래 수수료를 입력을 하고 네트워크 전송을 합니다. A에서 B 간 거래.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연결합니다. 가상자산의 성질, 개요. 비트코인 생성과 거래 과정을 보면 비트코인은 물리적 형태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들,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참여자들에 의해 합의 알고리즘 방식으로 만들어낸 관념적인 수치를 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자산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현실에서 이미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어떠한 재산 개념을 이해하고 또한 어떤 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해외 1. 미국. 가상자산 성질에 관해 미국 통일위원회 연례에서 채택된 통일가상통화법 규제법은 가상통화 이전에 관한 물권법적 효력에 대해 통일상법정 UCC죠. 제8.5편이 증권적 권리 시큐리티 인타이틀먼트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취급하고 미국 공인회계사 AICPA는 가이드라인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가상자산은 유체성이 없어 민법상 물건은 아니지만 상위 개념이 민법상의 목적물로서 무형의 이익에 속한다는 점에 관해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비트코인 성질과 관련한 학설상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일본은 2017년 자금결제법에서 암호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였고, 2020년부터 시행된 개정금융상품거래법 2020년 시행된 개정금융상품거래법에서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게 전자기록 이전 권리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투자수단인 증권형 토큰을 규제 대상으로 포섭하였다. 국내 학설. 가상자산의 성질에 관하여 가상자산도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유체물에 해당한다는 견해, 준물권적 구조를 가진 권리를 보는 견해, 금융상품성 전자지급수단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법령은 국세징수법은 가상자산에 관하여 동사안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 관련 부분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절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 내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이라고 보아 몰수의 대상이나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결. 현행 법제에서 가상자산의 성질이나 법적 평가는 다양하고 수많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성질을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같이 투자나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이익 내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 가상자산에 대한 한가, 가상화폐에 대한 한가. 1. 개요. 탈중앙화 시스템의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생성 운영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장하게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가상자산이 자산으로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현행 제도권 안에서 어떠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상자산도 자산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관하여 조산 절차에 따른 판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가상자산이 가진 본연의 특성과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술적 특징으로 인해 파상관제는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처분 내지 은행 여부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죠. 아래에서는 파상관제인이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파악하고 적정한 평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평가 절차에 대한 업무 처리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 어떻게 할까요?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그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크고 매매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24시간 거래하죠. 채무자가 가상거래 내역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항목 등을 표기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고 제출한 거래 내역이 매우 복잡하거나 방대한 경우가 많아 파산관계인으로서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는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원과 처분 내지 은닉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래 내역이 발급 및 제출 시기를 조절하거나 소명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는 등으로 파산관계인이 조사를 어렵게 할 수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금융결제원이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라 그러죠. 연동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래소 간 또는 국내 해외 거래소 간 가상자산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개인 전자지갑 내지 콜드월렛이라 불리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한 것도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할 경우 파산관제에는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을 은닉하는 유형. 실무상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은닉하는 유형으로는 첫째, 가상자산 투자 사실을 고의로 밝히지 않는 경우. 둘째, 주로 이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잔고 및 거래 내역서만 제출하는 경우. 3.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출금한 후 잔고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소 거래나 개인전자지구 이전 후 잔고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관절이 조사 방법. 첫째, 가상자산 투자 사실을 숨기거나 주로 이용하는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숨긴 정황이 있는 경우. 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현금을 입출금하려면 각 거래소와 제외한 은행에서 개설한 실명 인증 계좌를 거래소에 연결해야 하고, 그쵸? 뭐 K뱅크, 그 다음에 농협 이런 데가 신한은행, 그쵸? 연결된 계좌로만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파산관절을 쓴 채무자가 제출한 계좌 입출금 거래 내용이나 금융결제원의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채무자가 국내 주요 가상거래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입출금한 내역과 입출금 규모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투자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각 연결은행은 업비트는 K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 코이너는 NH농협은행, 그 다음에 고파스라고 있나요? 고팍스 전북은행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업비트, 빗썸, 코이빗, 코이너니 이게 4대 거래소죠. 5대가 있네요. 고팍스 전북은행. 채무자가 동일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다수의 계정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은 채무자가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소 잔고 및 거래 내역이 활동성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출력한 내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해외에 개인 전자지급으로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에게 가상자산 투자에 필요한 거래소의 총자산 현황과 최근 현금 및 코인 입출금 내역을 순서대로 출력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투자금이 손실된 과정에 대한 소명과 최근 현금 출금액의 사용 내역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이 처분 내지 은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거래 내역 확인 방법.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거래 금액, 출금, 주요 항목 등의 기재 방식의 차이가 있고 거래 내역이 방대하거나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거래 내역을 예로 들어 거래소 거래 내역 항목에 대해 살펴본다. 업비트 거래 내역.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조사. 기초죠, 기초. 감사합니다.